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시장 양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만에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2227.87포인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오늘 상승세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이 좀 크게 좀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뭐 그러면서 약간 경기 민감주들의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좀 외국인들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 2.58%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다 큰 폭의 등락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삼성물산이 2.36%, 그리고 현대차 2.0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시가총액 30위권 안에 종목들도 뭐 3% 내외의 오름폭과 등락폭이 없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단순 어떤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물론 이제 그 환율에 의한 환차익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의한 유동성에 대한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달러 약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 1% 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도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800포인트 다시 넘었어요. 지난주에 800포인트 내외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이 800포인트의 안착이라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떤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 전체적인 부분에 뭐 8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역시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뭐 컴퓨터 서비스, 비금속, 뭐 의료 정밀기계,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어떤 코로나에 의한 어떤 종목별의 흐름이 뭐 예년보다는 좀 둔화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받쳐주고 있는 시젠, 지금 코스닥 2위거든요. 코스닥이 오늘도 그 시젠이 5.61%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뭐 지수 800선 안착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요즘 개별주 장세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장 잘 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이오주 관련 내용이 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로는 코로나19의 쇼크에도 연일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주식과 금, 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산업계 이슈가 될 텐데요.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의 금융권 공습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이 직접 계좌를 발급하고 이체와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일이 열리게 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 같은 내용에 따르면요. 디지털 금융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3분기 전기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기존의 금융권의 반발도 좀 거세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점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업황은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부활 시기는 언제일까?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뒤 전문가님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 이슈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2차 보복 조치 검토로 애국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정말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나 이 내용에서는 게이츠 재단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IPO에 공식 선언이 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SK케미칼 이 관련해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달 새에 120%나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오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식, 금, 은 이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0% 금리 등의 영향으로 3천조 원이 넘는 돈이 좀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 주식 주변으로 흘러드는 자금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5월 통화량은 3,053조 9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어선 뒤에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금 역시도 사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황급빛 랠리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 상승도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나온 만큼 금 관련된 추이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들어서 은 역시도 저점 대비 90%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은 주식들이 잘 올라가는 이유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주식과 금 등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지만요. 한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 문제를 고려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만큼 관련된 흐름의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 관련 내용이 될 텐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2차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좀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혹은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는 등의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일 외교 활동이 다시금 또 격화가 되면서 애국 테마주들 장 초반부터 좀 꿈틀거리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모나미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나는 만큼 애국 테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세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가지 이슈들 점검해 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예금 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또 결제 대행 등의 이러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를 할 때 간편 결제를 통해서 구매를 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도 가능해지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기존의 금융권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가 더 공룡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말 그대로 이제 빅테크 커진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한마디로 이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입니다. 마이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계좌를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지급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공과금이나 여러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바일 하나, 어플 하나 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과 증권, 보험 쪽으로 봤을 때도 각각의 어떤 회사를 통해서 고유의 업무를 접촉을 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합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정부가 막지는 못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심해진 상태 심하게 되고 어떤 금융산업 전반적으로도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하려면 더 했지 이걸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이제 많은 부분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어떤 본업보다도 이제 다른 그 전에 준비했었던 이 금융 핀테크 쪽으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차별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어떤 이제 금융권에서 특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은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이 빅테크라는 어떤 좀 단어의 어떤 더 빅테크가 아니라 더 큰 빅테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얼마나 이 성장성이 더 커질지는 유념해서 보셔야겠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로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작년 17.3%보다 2.2%포인트 더 늘어난 건데요. PC와 노트북 수요가 특수를 누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좀 가긴 하는데 요즘 이렇게 지지부진한 삼성과 하이닉스 언제 부활할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그래서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문제겠죠. 이제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3분기와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증권사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솔직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3, 4분기 실적의 하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뭐 코로나로 인한 이 디램 가격의 하락,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추정치가 낮아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디램 가격에 대한 시장에서의 뭐 기대감, 한마디로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좀 그런 어떤 심리가 모아져야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을 봤을 때는 이제 디램 업체들이죠.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재고에 대한 수요 부분이 그나마 좀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떨어지지 우려감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나오는 뭐 데이터를 좀 봐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확한 이 월별 통계와 분기 통계가 나오는 뭐 9월 이후에 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높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신규 출시나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이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돼야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우려감도 없고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디램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3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점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하반기 경제 지표나 이러한 디램 가격 이러한 것들을 잘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한 일본이 또 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측의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단념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애국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한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뭐 우리가 굳이 뭐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입장을 얘기했을 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봤을 때는 우선 테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우선 그 전에 이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테마의 움직임들이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었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는 종목별로 갈렸거든요. 한마디로 뭐 불소화학이나 우리나라가 정통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같긴 하지만 뭐 다른 이제 일본과 관련된
그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들은 주가 다시 제자리로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모나미가 지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매수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물론 그 말은 하루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했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도 한번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주가 흐름에 좀 안정적인 걸 찾았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이슈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어떤 기업 실적 발표와 또 주요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저것 챙겨봐야 될 이슈가 많은 한 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시장이 좀 잘 견디면서 어떤 방향성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지, 특히 오늘 월요일 출발은 좋습니다만 이런 변화가 이번 주도 계속 이어갈지 한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월요일 날 또 이제 모더나 관련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이 들어가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와는 별개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투자 심리의 변화들 이번 주 처음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의 6월달 공업이익 관련된 부분들도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 급하게 밀렸다가 이제 돌아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저효과와 함께 회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 말대 부분 정도까지도 빠르게 안착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변화가 이어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중국 지표들을 보게 되면 약간 정체화되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사태들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한 번쯤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7월 27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 또 미국에서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쪽도 관련돼서 어떤 경기와 중요한 역할로 투자와 관련된 지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V자식으로 강하게 회복해서 기저효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이게 계속 확장돼서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분기와 관련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플러스권 안쪽에서 유지가 되는지의 흐름들 계속 확인하면서 미국이 그대로 앞으로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독일 쪽에서 기업 환경지수, 심리적인 지표들이죠. 이쪽에 대한 개선 흐름들과 함께 오늘 또 실적 발표했던 PI 첨단 소재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폴더블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 요즘 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들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실적은 좋아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렇게 낮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무역지수 및 교육 조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빠르게 어떤 최근의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7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소비자 신뢰 동향 소비자 지수에 관련된 동향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빠르게 확장세로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쪽의 흐름들을 확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AMD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어떤 인텔이 지난주에 급락하면서 반사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변화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흐름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이자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별개로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도 굵직한 회사들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 특히 삼성전기와 함께 LS 일렉트릭도 실적에 대한 변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또 이번에 뉴딜 정책 관련된 수혜 쪽 종목이죠. 그와 함께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눈길이 가고 있다는 쪽에서 주요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7월 2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됩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를 봤었을 때 소비자 관련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반응들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M2I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또 신규 상장되는데 항상 요즘에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IPO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 또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다음 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FOMC 회의 관련된 쪽에서 금리 관련된 얘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보다는 최근에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연준의 자산 흐름들의 변화들, 특히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멘트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실적 관련된 쪽에서는 페이스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잉 관련된 실적 흐름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업계 쪽에 여러 가지 타격들, 특히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또 국내 항공주들에 대한 영향들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와 함께 또 한국의 실적 발표 서울반도체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동향과 함께 지난 S-오일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또 OCI에 대한 실적 동향들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일렉트릭 쪽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OCI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도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7월 3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업경기질서지수 BS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솔직히 BSI는 지금까지 한국 쪽의 지표 쪽으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지표입니다. 특히 벌써 16개월, 17개월 동안 거의 어떤 하향 횡보세만 이어가다가 이번 같은 경우 또 2월 달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쪽에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까지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반등의 기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동향들도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또 30일 날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애플, 알파벳, 그리고 또 아마존닷컴 이번에 언택트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을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 이번에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은 좋게 발표해도 미국 기업들의 앞으로의 동향을 봤었을 때 여기가 정점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이런 쪽에 대한 동향들도 미국 시장 쪽에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LG전자의 본실적, 특히 하반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웨이에 대한 반사익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망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언택트의 대표주였던 네이버 실적 관련된 부분들과 또 조선주의 앞으로의 전망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7월 31일 날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의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아마 산업활동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는 앞으로 이제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재정 정책의 투입과 함께 어느 쪽으로 특히 이번에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설비 투자에 대한 동향들입니다. 이쪽이 어느 쪽으로 쏠려가기 시작하느냐 아예 부분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별 동향들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은 6월달 이후에 나올 지표들에서 계속 핵심으로 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달 개인소득 소비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개인소득과 관련된 부분보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개인저축이겠죠.
이쪽이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를 좀 활성화 못 시키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약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축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를 약간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쪽의 변화가 그래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7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 관련된 쪽도 이날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충격받았다가 회복은 되는데 이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미미하게 다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달에서도 살아나면서 그래도 55대 이상에서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기후와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부담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이번 PMI 지수에 영향을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와이팜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무선통신 관련된 전력 증폭기 5G 쪽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또 신규 상승되는데 기대감이 높아지는지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실적 쪽에서는 캐터필라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OC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또 LG화학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 또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지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 가지 바쁘게 기업 실적과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주를 잘 챙겨 가셔야 될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 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신성통상은 오늘 애국 테마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2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의 SK디스커버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기대감으로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7위의 현대차는 최근 줄곧 상승 흐름을 타면서 오늘도 2%대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위의 녹십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5위는 두산중공업, 4위는 하나금융지주, 3위는 고려아염, 2위는 모나미, 1위 SK케미칼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린 뉴딜 수혜 기대감으로 이 종목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풍력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서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시총 106위, 오늘 100위권 안에 여유 있게 진입하겠네요. 10연상을 가도 부족한 저평가 종목, 지금 자리에서 머물 일이 아니다. 계속 상승 가자. 박앤세일은 딱 내일까지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현재 최고 탑승 기회니까 얼른 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지금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오늘 시총 100위권 안에 여유 있게 진입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위예요, 전문가님? 일단은 전체적으로 100위권 바뀌고요. 지금 106위인데 그 100위권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네. 아직은 한 10% 더 상승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다만 제가 이제 고를 든 이유가 있는데요. 두산중업 같은 경우가 정보정책 수혜주로서 좀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은 워낙 최근에 알았던 뭐 네이버, 카카오. 예. 그럼 그린 뉴딜의 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그린 뉴딜의 대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로서 그린뉴딜의 대장주로서 주가 연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총 100위권 진입까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고 다음 게시글을 보시면 10연산을 가도 부족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어디까지 좀 전문가님은 보세요? 이 종목의 상승세를? 일단은 사실 제가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린 뉴딜인데요.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생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마스크,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린 뉴딜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마스크가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라도 쓰고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제가 두산중공업 좀 주목해보는 부분은 수급에 이탈이 없다는 거예요. 수급에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이탈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수급이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은 할 건데 어쨌든간 주식의 가장 기반은 실적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한 9,600원에서 800원 사이가 한 번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기대감 자체는 크지만 실적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그 기대감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박앤세일을 딱 내일까지다. 오늘 탑승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글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탑승을 해야 하는 것이냐, 탑승을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것이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상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탑승은 아니다. 다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만큼 수급은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그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6,8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센서스를 훨씬 이제 웃도는 그런 기록인데요. 자, 오늘 일장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금융주들은 좀 스탑을 들고 싶어요.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31,000원 갈 듯 외국인이랑 개미 비중만 봐도 보인다. 아무리 흔들어봐라. 이 종목은 장이 안 좋아도 잘 갈 거다. 은행주들 실적 다 좋다. 실적은 주가의 근본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다음 달 초까지 31,000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31,000원은 한 3%에서 지금 4% 정도만 상승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1,000원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스트레스를 산다. 저는 주식을 산다가 아니라 스트레스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을 사는 순간 우리가 스트레스 살 때는 제가 한 50% 스트레스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에서 4%를 위해서 스트레스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31,000원은 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폭이 작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1,000원까지는 뭐 상승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그럼 게시글을 볼게요. 이 종목은 장이 안 좋아도 잘 갈 거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금융주, 즉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쵸. 장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주들은 경기 민감주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보면 은행주들은 실적 다 좋다. 실적은 주가의 기본이지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주들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를 좀 맞이해서 금융 서비스들이 좀 오히려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온라인 거래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도 증가가 됐고요. 다만 이제 뭐 대출적인 부분들이나 자금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실 은행의 메커니즘이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마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언제나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롱텀이 아니라 어떤 한 분기만의 기준으로 접근하신 전략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을 바라볼 때 팁을 또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4위는 고려아연입니다.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9%, 당기 순이익은 39.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은 좀 부진한데 좋게 나온지 잘 모르겠어서 바로 전문가님 의견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 가겠습니다. 고 일단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식 고수인 내가 말해준다. 고려아연 오늘 10% 넘게 오른다. 오후에 두고 보자. 기다린 보람이 있네. 드디어 수익 구간 진입 더 달리자. 이거 우리가 안 팔고 계속 버티면 50만 원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주식 고수 투자자분께서 고려아연 오늘 10% 넘게 오를 거다. 오후에 두고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려아연? 자, 고려아연은 지금부터는 좀 악성 매물을 만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42만 원, 45만 원 사이에 이전 매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연이 이제 상승하는 것은 아연, 구리, 은 이런 게 결국은 산업재 부품입니다. 산업재 소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저항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전략은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주가 지수 상승과 함께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42만 원에서 45만 원 그 사이 악성 매물대가 있다라는 점을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짚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50만 원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50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50만 원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45만 원 정도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데 아직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 메리트, 가격적인 수요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를 봤을 때 한 45만 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 50만 원은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전문가님은 고려아연 목표가를 우선 4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오늘장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나미는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모나미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이 모나미이기도 한데 저는 스탑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이제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는 뭐니 해도 테마는 대장이 짱이다. 반일 대장은 모나미다. 다른 거 추천 씨알도 안 먹힌다. 5,800원에 매수하고 2달간 우울했는데 8,700원까지 가니 너무 높아서 하차. 그동안 고마웠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장이 10,000원은 기본으로 쏴줘야지. 늦장 부리지 말고 얼른 슈팅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2달간 우울했는데 8,700원까지 가서 이제 하차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이제 인사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모나미 일단 전문가님이 스탑을 드셨으니까 뭐 오늘만 반짝 올랐다가 내일은 또 하락할 거라 보세요? 일단은 모나미라는 것이 사실은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모나미로 펜을 쓰면 참 잘 써지더라고요. 근데 약간은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너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예. 사실 볼펜만의 매출로 이렇게 기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차하셨다는 부분이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떠나셨다, 잘 하차를 하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상황이 이런데 대장이 10,000원은 기본으로 쏴줘야지라고 하셨습니다. 10,000원까지 갈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스탑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모나미 10,000원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구간이면 충분히 배부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구간 충분히 좀 배부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열심히 계속 모나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SK바이오원스를 언급을 하고 실제로 이 종목이 내년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목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9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들 고점에서 풀 매도 중이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얼른 뉴스에 팔아라. 34층인데 물린 건가? 이게 바로 강제 장투라는 건가? 늘 15%만 올려도 완전 나이스 컨디션이다. 이왕 갈 거니까 멀미 안 나게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 보시면 외국인들이 풀 매도하고 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요즘은 외국인을 이깁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땅 치고 후회 말고 지금 뭐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파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분명히 좀 눌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SK케미칼, 특히 이제 빌 게이츠가 주목하고 있는 SK바이오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쨌든 대한민국 구체까지도 1등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또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점을 짚어드렸고요. 다음 보시면요. 34층에서 물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주가를? 제가 아까 어떻게 좀 웃게 됐어요. 왜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갑자기 이제 너무 그 뉘앙스가 네. 너무 이렇게 좀 진솔돼서 이제 거의 배우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네. 이제 34층이라고 34층이면 이제 340층인데 원래는요 34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보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한다면 이게 7만 원이에요, BPS가. 그럼 7, 8에 56, 약 56만 원까지 상승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SK케미칼 전망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다시 네.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사이클 5G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삼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삼지전자는 5G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계기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광중계기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뉴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종목이 잘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디지털 뉴딜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 뉴딜은 결국은 언택트는 결국은 인터넷과 인터넷의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커넥션을 원활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5G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그런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은 실적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5G 쪽은 실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증가될 수 있고 또 시장에 어떠한 정보정책 테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정말 실적이 좋았느냐? 결국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일단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1분기라고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 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증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카파가 시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삼지전자 이런 기술들은 또 전기차에도 또 적용되는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다른 5G 종목을 좀 배제하고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이 바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5G들은 좋은 종목들 거의 전고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아직까지 2주 정도 조정받고 재차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봉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봉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정확하게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 길목 턴어라운드 구간은 맥점이다라는 주식 차트 기법이 있는데요. 그 구간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OBV 자금 이탈이었기 때문에 자금력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BV 같은 경우는 팔 때 이제 매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는데 살 때 매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금 이탈 없이 충분히 매력적인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한 100원 정도까지는 더 높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1,200원 매수가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15,000원. 15,000원이면 정고자리인데 정고자리 돌파한다 하더라도 항상 주식의 격언, 항상 정고점에서는 50% 이상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전략으로 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삼지전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